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비율은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30%에서 많게는 4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민족. 어느 민족일까요? 잘 아시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논리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유대인 학습법, 하브루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질문을 하지 못했고 가루가 되도록 까였죠. 이 사건은 이후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가장 앞선 나라라고 평가를 받으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도 말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질문 장면에 대한 해법으로 EBS에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담긴 질문하는 문화, 바로 하브루타를 보여주는데요.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한국에서는 하브루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다룰 책은 하브루타 질문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경남 지역에서 수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신 수석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현장의 고민을 담아 지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브루타가 무엇일까요? 하브루타는 구체적인 질문이나 방법을 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유대인 경전을 읽어나가거나 생활 속에서 철학적 고민들을 지속하는 유대인 문화라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업과 관련하여 하브루타가 먼저 소개되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수업 또는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문화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무엇이 나타났네요. 하브루타를 다룬 책답게 이 책에서는요, 재밌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시계. 이 시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앙부19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죠. 자, 이 시계를 왜 만들었냐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많은 아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고 만들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 높은 사고를 위해서는요, 새로운 종류의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왕은요,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린 백성인 이루고저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자 해도 글을 쓸 수 없고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당시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이 담겨있는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인데요. 해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볼까요? 왜 해시계는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한자들이 많은 걸까요? 사실 휴대용 앙불구는 임진왜란 때 많이 소실되었고 최근에 볼 수 있는 앙불구는 모두 18세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애민정신과 달리 한자, 그것도 어렵다는 초소로 표기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해시계의 진짜 의도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옛날의 앙불구는 한자 대신 뭐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12지신이 그려져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궁금한 점을 자꾸 질문하다 보니 해시계에 담겨있는 당대의 애민정신과 오늘날 앙부일구에 대한 오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작가는 책을 쓰는 의도를 모두 드러냅니다. 누구나 쉽게 그 수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누구나, 교사도 학생도 행복하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초등학교 때는 무수히 나타났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 맨날 잠만 자거나 시험 문제만 외우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 작년에 제가 맡았던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질문이 사라진 교실, 질문이 사라진 학교, 창의성이 사라진 학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찾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 이것을 기른다면 우리는 분명 미래에 더 창의적인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3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교사 질문을 만나다입니다. 질문 수업이 다른 수업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 수업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파트 2에서는요, 학생의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수업과 짝대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파트 3에서는요, 질문 수업 모형과 교사에게 주는 팁, 학습 경영에 활용하는 질문 방법 등을 다룹니다. 나아가 가정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문, 가정과 연계하다라는 소제목이 달린 부분도 있습니다. 허울뿐인 질문 수업을 해왔던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해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공부하고 이것저것 해보자는 것에서 시작한 이 유튜브가 부디 우리 모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오프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